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기가 6월달 이후로 등록이 가능하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이 단기 6년을 등록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 6년이 유리할지 장기 10년이 유리할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등록할 때의 주의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세금적 혜택 차이가 있는데요. 기준 금액이라든가 여러가지 혜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등록을 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주의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또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장기, 세금적 혜택 차이, 그 중에서도 먼저 취득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 강조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는 이제 내용 들으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텐데요. 우선 취득세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은 신축 분양 취득했을 때 몇 프로죠? 시청자분들 85%의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신축입니다. 신축 분양 물건에 대해서만 85% 감면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구축의 경우는 감면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축을 등록을 했을 때에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단기 6년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단기 6년 요번에 신설이 됐죠. 그쵸? 25년도 6월달이죠. 일자로 보면은 6월 4일 이후로 등록이 가능하게끔 지금 변했죠. 그쵸? 근데 시청자분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아직까지는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6년을 지금 등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특례 제한법 법률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이후에 등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왜? 법률에 이 개정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정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요, 시청자분들 일몰 연장으로 해서 1년마다 연장이 계속해 왔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세 부분이 계속 일몰 연장으로 1년씩 연장이 됐었는데 요번에 일몰 연장으로 27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취득세랑 재산세 부분이요, 시청자분들 하루 전에 일몰 연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2월 31일 날 이 일몰 연장이 안 됐다. 취득세 혜택 없다. 이걸로 자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취득세 혜택 없다. 이렇게. 근데 일몰 연장이 됐습니다. 하루 전날에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단기 6년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6월 4일 이전에는 법률이 바뀔 것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혜택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단기 보유세 기준 금액과 동일할지 아니면 장기 10년 금액과 동일할지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보유세죠. 보유세 같은 경우는 법률 자체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법률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10년과 그 다음에 단기 10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기준 금액이 틀립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장기 10년이죠. 장기 10년의 경우는 취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6억 이하, 그 다음에 비수도권 3억 이하 기준 금액에 맞춰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기 6년이 도입이 됐을 때 이 금액과 동일하게 들어갈
들어갈지 아니면은 보유세 금액과 동일하게 들어갈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법률에 아직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6월 4일 이전에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법률에 들어가서 이 기준 금액이죠. 이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10년을 또 보게 되면은 27년까지 감면 혜택 85%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일몰 연장이 된 부분입니다. 취득세가. 그렇죠. 그리고 보유주택수에 따른 중과 적용 후 감면 혜택이 들어갑니다.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면 8%,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는 12%의 중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주택을 취득을 했어. 그 12% 중과를 맞지만 여기에 12%죠. 12%의 중과 적용 받고 여기에 85% 감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죠?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85% 적용이 아닌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과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85% 적용을 받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주 사실이 없는 최초 주택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데 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분 이런 사실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10에 9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이 있습니다.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A라는 물건이 신축인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 신축 물건 자체가 우리가 최초죠. 최초 입주를 하면서 여기에 등기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서울권역 안에 중심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잘 맞춰질 수도 있고 투자자도 많으니까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서울권역이라도 외곽인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외곽에 건물을 지은 겁니다. 건축주가. 근데 이 건축주가 투자자를 유치를 시켜서 이 매물을 등기를 쳐서 임차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투자자를 못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주 같은 경우는 이자도 납부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건축주는 임차인을 먼저 맞추는 겁니다. 임차인을 먼저 맞추고 나중에 투자자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축이니까 투자자분은 신축 분양 물건이니까 85% 감면 혜택 볼 수가 있겠지. 최초 분양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초 입주입니다. 시청자분들 최초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해서 취득세 85% 감면 혜택이 있는 겁니다. 최초 분양이지만 입주 사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이 부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축 분양 물건을 취득을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 그럼 이 부분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장기 10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단기 6년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재개발이 되면은 자동 말소가 되죠. 시청자분들 내가 10년짜리를 등록을 했는데 모아타운이 개발 속도가 빠르니까 6년, 7년 안에 입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주택이 멸실이 되니까 그때 이제 말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남은 기간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기축 주택 등록을 해도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본다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4년에서 27년도에 준공된 신축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요. 그때 취득을 하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시청자분들 신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신축을 등록을 하면은 시청자분들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본다 안 본다? 못 보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신축은 못 보는 거고 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구축이죠.
구축을 등록을 하면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85% 감면 혜택은 없는 거겠죠. 그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유세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등록을 이렇게 하시면은 유리하게 세금적으로 세팅이 가능하겠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분양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수 제외 효과 없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초 분양주택 신축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수 제외 효과는 없습니다. 어떤 주택? 기축주택만 가능하다라는 부분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고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유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두 채, 세 채, 네 채, 뭐 10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보유세 혜택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 분들이다. 그러면은 잘 듣고 혜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차이를 알고 등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유세 안에서도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재산세 혜택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두 채 이상 등록을 해야지 혜택이 있습니다. 한 채만 등록을 해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무조건 두 채 이상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한 채만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두 개의 차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선 재산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6년의 재산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6년의 경우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령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근데 이 부분도 6월 4일 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용 기준 금액은 바로 종부세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아직 법률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떤 기준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지금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금액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에 있어서 장기 10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10년 말 그대로 두 채 이상 등록을 해야지 재산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면적과 금액이 있습니다. 면적과 금액을 보게 되면은 우선 4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입니다. 시가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6억이죠. 6억.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 이하일 때 100% 감면 혜택이 들어갑니다. 거의 서울권역 안에 있는 웬만한 부동산의 경우는 소형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6억 이하에 그 다음에 4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신축 주택, 뭐 빌라 같은 경우는 혜택을 거의 다 볼 수가 있다. 근데 한 채만 등록해서는 안 된다. 두 채 이상 등록해야지만 재산세 혜택을 100%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면적 자체가 조금 더 나는 큰 거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사이에 있으면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75%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5%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시청자분들. 근데 빌라 자체의 재산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한 20만 원 안 됩니다. 10몇만 원에서 20만 원 안 되는 금액이 재산세로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는 27년까지 일몰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기 10년의 경우입니다. 단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장기 10년의 경우는 27년까지 재산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취득세도 27년까지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청자분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혜택 자체가 없습니다. 강남 3구라든가 용산의 경우는 재산세 혜택이
없다.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하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6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4억 이하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률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2억 이하의 기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 10년하고 단기 10년하고 기준 금액,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기준 금액이 틀립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명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혜택 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단기 같은 경우는 6년입니다. 4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 금액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단기 6년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3억짜리였습니다.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뭐 예를 들어서 4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기준 금액을 보니까 4억 이하인데 나는 4억 5천만 원이 되니까 나는 이제 종부세 혜택을 못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임대사업자가 쭉 이 물건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임대 개시일에 3억이었으면 계속 3억인 상태로 계속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내 임대 개시일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역시도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혜택 자체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면 장기 10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기준 금액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혜택이라든가 제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액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 10년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청자분들 6억 이하입니다. 단기 같은 경우는 몇 억이었죠? 바로 4억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10년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이하다. 2억이 더 높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바로 3억 이하입니다. 단기 같은 경우는 2억이었죠. 하지만 장기는 1억이 더 높은 3억 이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넘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고요. 조정 대상 지역 역시 혜택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설명해 드릴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 적어도 이것은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내가 단기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장기로 등록할지 유리할지 어느 정도 개념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도세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도 차익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내 수익성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우선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바뀌었죠. 완화가 됐죠. 법률이 바뀌면서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무제한으로 바뀌었죠. 시청자분들, 정말 잘 바뀌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었던 게 무제한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게 바뀐지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무제한으로 바뀐 거 정말 잘 바뀌었고요. 그 다음 내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6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국세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법률이 이 역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고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법률에 보면은요, 등록 가능한 시점 이 이전 법 개정할 듯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6월 4일 이전에 법률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이 개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봤을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 무제한 요거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거주택에 대해서 2년 무조건 실거주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거주 의무, 2년 거주가 무조건 의무로 뒤따라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6개월씩 끊어서 거주를 해도 되고요, 1년씩 끊어서 거주를 해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2년만 무조건 실거주 요건을 채워주셔야지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장기 10년하고 어느 정도 차이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준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 가격으로 봤을 때 4억 이하이거나 비수도권으로 봤을 때 2억 이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공시가 4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서울권역의 웬만한 빌라들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자체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부세와 마찬가지인 이 기준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장기 10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양도세 중과 배제 지금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쵸 시청자분들. 그리고 거주택 비과세 특례 무제한 역시 지금 법률이 개정이 돼서 무제한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년 거주 실거주 요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 금액이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기준 금액이 단기와는 틀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향후 넘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 개시를 했을 때 공시지가 6억이 넘어가면은 양도세 혜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못 받는 거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근데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된 겁니다. 6억이 넘은 겁니다. 제가 앞서서 종부세 혜택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임대 개시 기준 금액이 쭉 가는 겁니다. 향후 7억이 되든 8억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이 돼도 기준 임대 개시일 기준 금액이 6억으로 무조건 맞춰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개시일 당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이겁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함으로써 헷갈리기 쉬운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공통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기 쉬운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취득세 혜택이 시가 기준 6억이라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장기 10년의 경우는 6억 이하의 금액만 취득세 85% 혜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시청자분들? 아니죠. 그렇죠? 6억이 넘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매매가입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데 매매 금액이 6억 이하이면은 어떻게 85%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비과세죠. 이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빌라를 등록을 함으로써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비과세의 기준 금액이 얼마였나요? 6억이라고 해서 시가 기준 6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요, 시청자분들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공시지가입니다. 시청자분들, 공시지가 6억 이하이면 되는 겁니다. 이 공시지가랑 그 다음에 이 시가 기준은 틀린 겁니다. 이거는 매매가 기준입니다. 시청자분들, 매매 기준이고 공시지가는 6억입니다. 공시지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가 기준으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날까요? 거의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8억에서 9억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세 혜택은 말 그대로 6억이지만 내가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매매 금액으로 봤을 때
8억이나 9억짜리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6억 이하이면 되는 거니까 시청자분들.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6억이 넘어가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내가 지금 이 매매 금액이 6억이든 7억이 넘어가든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장기 10년짜리 같은 경우는요, 종부세 혜택도 6억 이하입니다. 공시지가. 종부세 혜택도 볼 수가 있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혜택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취득세 85% 감면 혜택만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다음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6억 이하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조건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혜택만 없다. 종부세, 장기 10년의 경우는 종부세 혜택이라든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비과세 특례에 제가 앞서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축 분양 취득세 혜택만 없을 뿐이다라고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 시청자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이죠. 임대료 5% 상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왜 어길 시에는 감면 혜택 받았던 거 싹 다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 사항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5% 상한 이렇게 제가 여기에 적어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 사항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시는 거 한해서 제가 댓글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혜택 기준 금액 모두 다 틀립니다. 혼동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매매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 단기와 6년 공시지가 금액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청자분들, 여러가지 이 기준 금액 자체에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기준 금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주택수 제외는요, 시청자분들 기축에 있어서 승계 취득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입니다. 시청자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수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승계 취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남의 거를 사는 겁니다. 승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주임사 등록을 한다라고 해서 주택수 제외 효과는 없다. 남의 물건을 사서 등록을 해야지만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거 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내가 빌라를 한 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택수 제외 효과 없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함으로써 비과세 특례는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해는 가시죠? 내가 보유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거주택 비과세는 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제가 단기와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등록함에 있어서 주의사항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단기 6년 자체가 6월 4일 이후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법령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법령이 바뀔 가능성은 정말 높지만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법령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시청자분들, 혜택이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혜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법령이 바뀌어야지만 혜택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기 6년을 등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법령이 6월 4일 이전에 안 바뀌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6월 5일에 등록을 할 계획이었다. 그럼 6월 5일날 무조건 법령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취득세 혜택이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라도 이런 법령 사항이 변경이 없었다, 문구가 추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단기 등록하시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장기 등록을 하셔야지만 85% 취득세 감면 혜택, 재산세 혜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이 바뀌어야지만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